안녕하세요. 복지생각입니다. 오늘은 실습의 목적 및 목표를 어떻게 적으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저는 생각보다 꽤 단순하게 적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목적과 목표에 우겨 넣다 보니 점점 복잡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결과물을 내놓곤 한답니다. 약간 혼종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보다 조금 더 단순하고 담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실습의 목적은 무엇이죠? 실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왜 실습을 하시나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학점을 위해서? 졸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습을 통해 학문으로만 배웠던 사회복지를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 실습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대학교들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한 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2번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실습생으로서 가지는 권한과 기관 내에서 160시간, 4주 동안 매일매일 직원들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서 느낄 수 있는 현장과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목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도 목적이 있듯이 사회복지 기관에도 현장 실습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및 윤리와 지식,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과정 및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 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를 교육, 훈련하는 것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너무 길죠? 그런 거로 주요 단어들만 보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 정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웬 기관의 목적이죠? 기관의 목적에서 양성 부분만 빼면 여러분의 실습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관에서 실습을 운영하는 이유가 내가 실습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살을 조금 붙이긴 해야겠지만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기른다 혹은 강화한다 이 정도요. 아니면 사회복지 현장을 경험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파악한다. 이건 너무 짧을까요? 들어가야 하는 주요 단어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 실천 현장, 경험, 사회복지사의 역량, 사회복지사 등의 내용들이 들어가야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현장 실습을 진행하면서 실습생들의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들긴 했습니다. 왜냐면 목적이란 실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적을 수 있는 대범한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단어만 조금 바뀔 뿐 저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4주간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사실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실습생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목적은 하나이지만 목표를 여러 가지로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시로 들었던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 역량을 기른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한 3개 정도면 적당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이고 책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중간평가와 종결평가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발표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표는 두루뭉술하기보단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해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 이용자들과 친해지기라는 건 사실 조금 측정하기가 어렵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구성원이 좀 된다면 그들의 이름을 외운다든지 습관이나 특징을 파악해 보기라는 친해지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목표에 담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숫자를 넣어주면 더 좋아요. 몇 명의 특징 파악하기, 몇 명 이상 이름 외우기 등이죠. 그럼 그 내용을 일지나 평가서에 적고 발표도 할 수 있겠죠. 또 사례 관리 경험하기보단 초기 상담을 다녀와 초기 상담지 작성하기 등 구체적인 결과물이 남을 수 있는 목표를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을 진행해보면 아시겠지만 실습이 시작되고 나서 이 실습의 목적과 목표를 적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실습 일정이나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기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실습 목적과 목표를 세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실습 초기이시거나 실습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열정이 너무 가득해서 이 4주간의 시간 동안 지역사회를 파악하고 뭘 이루고 뭘 변경하고 그런 류의 거대거대한 목표, 큰 꿈들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적다 보니까 생각보다 답이 정해져 있게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고작 한 번 실습을 진행해 본 주제에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실습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복지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